복소수의 연산은 사실 크게 이슈거리가 없죠. 연산은 크게 이슈거리가 없어가지고 네. 필요한 부분이 이런 걸로 해볼게요. 290번으로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세실수 A, B, C에 대해서 복소수 Z라고 써 있습니다. 이때 기억의 힌트를 보니까 1-i 플러스 Z의 제곱이 음수다. 기억이 알려주는 게 뭐예요? 기억이 알려주는 거 1 빼기 i 플러스 Z는 순허수다 라는 얘기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Z를 A 더하기 B라고 표현했으니까 1-i 더하기 A 플러스 BI가 순허수란 얘기죠. 즉 기억에서 A가 얼마라는 게 확정이 됐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괜찮지? 그리고 B는 1이 될 수 없다 까지도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는 써보면 Z의 제곱은 즉 B 마이너스 1 플러스 B i의 전체 제곱인데 이 녀석이 실수 C 빼기 8i다 라고 써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예쁘게 하면 1 빼기 2pi 빼기 b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b가 4라는 게 확정이 됐죠. b가 4면 1 빼기 4, 4, 16 마이너스 15 요게 c라는 걸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 b, c, a 더하기 b 빼기 c의 값을 정확하게 구현해낼 수 있겠다. 여기서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이번 시험에서 이 표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복소수의 제곱이 실수다 라고 되어 있으면 내 머릿속에서 이걸 두 개로 쪼개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z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z의 제곱이 음수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때 여기서는 복소수 z 자체가 실수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당연히 순허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끔 스페셜하게 이 등호는 무조건 0밖에 없죠. 그런 것도 체크해서 그래서 가끔은 이거를 3단계로 쪼개서 생각하기도 해요. 그렇지? 그럼 이거는 0이 아닌 실수 0, 그 다음에 순허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이 문제로 표현해서 저 z의 제곱이 실수다, 무조건 나온다. 알겠지? 저거는 체크해 둘 필요가 있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제일 재밌는 거 97번 정도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복소수 z가 2분의 1 더하기 루트 7i에 대해서 오메가라는 녀석이 z 더하기 1분의 2z 빼기 1이다. 그랬을 때 오메가 바를 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오메가 바에서 요 혈례를 뜻하는 이 바의 성질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저 녀석은 가장 강력한 성질이 속속들이 파고든다. 가장 밑바닥까지 파고들 수 있을 만큼 파고든다. 그러면 오메가가 z 더하기 1분의 2z 빼기 1이잖아. 그 오메가의 바라고 하면 이렇게 써 있겠지. 그럼 이 녀석이 가장 밑바닥까지 파고든다고. 그러면 얘를 z바 플러스 1분의 2 z바 빼기 1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이게 가장 강력한 힌트예요. 그러면 내 궁금한 게 오메가 바니까 이 녀석이랑 이 오메가 바죠? 오메가 바랑 z 플러스 1분의 2z 빼기 1을 단순 곱하기
문제를 풀 수도 있겠다. 그러면 분모를 분배할 거니까 ZZ바 플러스 Z 플러스 Z바 플러스 1분의 분자를 정리할 거니까 4 ZZ바 빼기 2로 묶어낸 Z 플러스 Z바 빼기 더하기 1로 마무리 시킬 수 있겠다. 까지도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Z 더하기 Z바랑 ZZ바 두 개만 배경지시로 구해오면 되겠네. 그래서 Z 더하기 Z바는 당연히 실수 부분의 2배니까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ZZ바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즉 실수부의 제곱과 허수부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부의 제곱과 허수부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라고 구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우리가 A 더하기 BI라고 하는 구했을 때 Z 더하기 Z바는 실수부의 2배. 이건 당연하죠. 그리고 ZZ바면은 실수부의 제곱과 허수부의 제곱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쉽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플러스 1 플러스 1분의 8 빼기 2 플러스 1 4분의 6 이즈 2분의 어디 갔어? 답이 왜 틀려? 어디 갔어? 나 뭐 잘못했어. 빨리 알려줘. 더하기 빼기를 틀렸구나. 사담을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4분의구나. 네. 네. 아, 그러네. 네, 4분의 7이라고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이게 두 개 눈으로 빨리빨리 계산해야 돼요. 알겠지? 자, 넘어가서 99번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99번이 약간의 아이디어 싸움인데 잠깐 볼게요. 이 부분을 좀 집중해 봅시다. 이 부분을 앞에 걸랑 이어서 보면 알파바 곱하기 베타가 4라고 써 있으면 베타라는 녀석이 알파바분의 4라고 쓸 수 있겠죠. 괜찮아? 그러면 두 번째 힌트가 어떻게 바뀐 거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5i라고 바뀌어 있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면 요 얘기가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4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첫 번째 식에 우변이 뭐야? 숫자 4죠. 그럼 이거에 전체 켤레를 해볼게. 그러면 알파 베타 바가 4겠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베타 바가 알파분의 4야. 그러면 베타는 알파 바분의 4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우리가 원하는 베타를 알파 바분의 4라고 쓸 수가 있고 문제에서 원하는 베타 바분의 4를 알파라고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에서 알려준 OI랑 똑같이 변형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25가 되겠다 라고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간 좀 딱 문제를 읽었을 때 이게 두 개가 서로가 서로한테 복소수 이렇게 켤레구나 라는 냄새를 조금 맡으면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어요. 괜찮?
300번에 밑줄 쳐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켤레 복소수 개념에서 복소수에서 잘 봐. 여기서 z 플러스 z분의 1이 실수래. 실수니까 얘를 그냥 3이라고 한번 써볼게. 그럼 여기서 알려줄 수 있는 건 전체 켤레가 똑같다. 그러면은 z 더하기 z분의 1이나 어차피 이게 실수니까 이거의 켤레는 어때야 돼요? 똑같다는 거야. 이게 스타트야. 이게 요 얘기가 해주는 거야. 오케이? 머릿속에 넣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 아까 알려줬잖아. 이 바라고 하는 녀석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가장 낮은 단위까지 파고든다고. 그래서 얘를 z바 플러스 z바분의 1로 해석한다. 이게 문제를 읽은 거야. 이건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문제를 읽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얘를 풀어나가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중간 과정이 뭔데? 아니지, 저게 필요한 거지. 나 저 물결친 부분을 쓰려고 쓴 거야. 나는 z 더하기 z바의 전체 켤레는 z 더하기 z바다. 아니, z 더하기 z분의 1의 전체 켤레는 z 더하기 z분의 1이다. 이게 해석. 나는 문제 풀 때 얘를 이렇게 풀 거라고. 얘를 이렇게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이 물결친 부분이 써져 있어야 돼. 그게 문제 푸는 스타트식이야. 그 다음에 적절하게 이양해가지고 풀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 물결로 문제를 풀겠다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 그러면은 z-z바는 마이너스로 묶어낸 z분의 1 빼기 z바분의 1이다. 까지 괜찮아? 오케이? 이거 넘긴 거야. 얘 1로 넘기고 얘 1로 넘긴 거야. 이해됐어요? 네. 어차피 분수의 빼기는 통분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진행을 시키겠지. 그럼 내 눈을 봐봐. 지금 내가 공통인수가 있어. 그래서 한쪽으로 넘기면 z-z바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z바분의 z 플러스 이제 그대로 써 있어야지. 이렇게 써져 있겠죠? 넘어왔어. 그래서 공통인수로 묶으면 1 빼기 z바분의 1 얘가 0이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z 빼기 z바로 들어가서 네. 자꾸 브레이킹 걸지 뭐. 나름 영상 남긴다고.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치? 자, 봐봐. 그럼 이제 굳이 이런 단어로 써준 거야. 그러면은 z 빼기 z바가 0이 될 수 있어, 없어?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0이 될 수 없어. 그럼 어디서 이제 0이 돼줘야 돼?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다고. 여기서 답 나왔잖아. 왜? 여기서 답이 나왔는데 왜? 다 시험 문제야 지금. 다 시험 문제. 이런 걸 나왔는데 A 더하기 BI로 접근하면 혹여나 맞히더라도 시간을 좀 곱절로 쓰죠. 시간을 곱절로 쓰게끔. 자, 유형 3번의 별표. 유형 3번이 아마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유형 3번. 거듭 제곱은 풀이가 두 개예요. 뭐냐면 실제로 다 제곱해. 아니면 복소평면으로 접근을 한다. 두 가지 풀이가 있는데 복소평면 하자. 알겠지?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언급은 했었는데 다시 한번 언급할게. 어떤 복소수는 기본적으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예로 들면 자, 이렇게 써 있으면 실수 부분이 얼마예요? 1. 허수 부분이 얼마야? 루트 3. 그러면 얘를 x축을 실수축이라고 부르고 y축을 허수축이라고 부르는 복소 평면에 점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복소수 z를 1 더하기 루트 3i로 표현할 수도 있고 복소 평면에 1, 루트 3으로 점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 합의가 되면 1, 루트 3을 보더라도 1 더하기 루트 3i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럼 이거를 이제 또 하나의 표현법으로 z를 크기와 얘를 시초선이라고 부를게요. 얘를 기준선이야. 기준선에서 각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크기라는 게 뭐예요? 요 길이를 말합니다. 요 길이. 그럼 여기가 1대 2대 루트 3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그럼 크기는 2, 각은 60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정보 이렇게 주는 거야. 어떤 복소수가 있는데 크기가 2야. 근데 각이 60도래. 그러면 크기가 2인데 각이 60도면 요 정도겠네. 이게 복소수겠네. 그럼 여기가 1, 루트 3이겠네. 그럼 얘가 1 더하기 루트 3i를 표현하는 어떤 복소수가 되겠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복소수를 크기와 각으로만 알려주는 거야, 정보를.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크기를 r로 표현하고 각을 세타라고 표현할게. 여기서 말하는 각의 정확한 명칭은 평각이야. 그렇지? 그랬을 때 복소수의 거듭 제곱을 크기의 제곱, 그 다음에 각의 합으로 표현한다. 근데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설명이 좀 힘들어.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아예 이 개념을 빼버렸어. 설명이 안 되는데 가르치는 게 말이 안 된다. 가르쳐주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빼버렸어. 교과 과정에서. 근데 문제는 이게 진실이니까 이걸로 풀면 조금 빨리 풀립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만 들여보자 이거야. 받아만 들여보자. 그러면 질문. Z의 3승을 어떻게 표현해? 각의 3승과 평각의 합으로만 생각하겠다. 그러면 이 문제로 가볼게. 이 문제에서 어떤 복소수가 1 더하기 루트 3i라고 표현되어 있어. 그럼 쟤를 복소 평면에서 내가 그리면 한 요 정도야. 그쵸? 그럼 제곱을 하면 크기가 4로 바뀌고 평각이 60 더하기 60으로 가겠죠? 괜찮아? 근데 이제 이 평각의 개념이 중요한 건 계속 요 각으로만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60도가 끊겼잖아. 그 다음에는 120도 선에 갈 거고 그 다음에 180도 선에 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시각적으로 구할 수 있다고. 시각적으로. 한번 Z1이 여기 있는 거 확인됐습니까? Z2는
요 선으로 갈 거야. 60에서 60이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크기만 4로 간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는 요 전에 있겠죠. 크기가 8로 가 있는 거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복소수의 거듭 제곱을 이제 시각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빠르게 접근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문제는 요 크기를 대부분 1로 잡아줍니다. 크기를 1로 잡아주면 각만 신경 쓰면 되니까. 됐어? 그래서 복소수의 표현법이 진짜 일일이 써준 거, 아니면 좌표로 알려준 거, 아니면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세 가지 표현법이 있는데 복소평면에서 거듭제곱 풀이할 때에는 요 그림으로 푸는 방법이 편해요. 그럼 그거를 거듭제곱에서 어떻게 쓸 거야? 크기의 제곱, 평각의 합으로 간다고. 크기의 제곱, 평각의 합. 그래서 평각의 합을 시각적으로 그만큼만 넘어가게끔만 세팅하면 되겠다. 이게 복소평면 풀이입니다. 이걸 받아들여 준다면 이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쉽게 풀려요. 여기 볼게. 이거를 리얼하게 풀려면 얘를 계속 제곱, 세제곱, 네제곱 해가지고 규칙성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안 해도 돼. 보면 실수 부분이 얼마예요?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쯤 있다고 생각을 하자. 그렇죠? 허수 부분이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이니까 여기쯤 있는다고 하자. 그렇죠? 그럼 얘가 첫 번째 평각이 요만큼인 거죠. 근데 우린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90 더하기 45도만큼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100 한 번 갈 때 크기는 1인 거 체크돼야 돼. 이거는 피타고라스로 구한 거야. 그치? 크기는 1이야. 그리고 평각이 135도인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다음 평각이 여기쯤 옵니다. 요게 Z제곱. Z1이 이 선에 있어. 그럼 여기서 또 135도로 갔으니까 Z2가 이 선에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다시 여기서 135도로 갈 거니까 Z3가 요 선에 있어. 그래? 그 다음에 Z4, Z5, Z6, Z7, Z8 체크. 우리가 원하는 타겟팅이 얼마예요? Z의 N은 실수 1이래. 그러니까 요 선에 걸리는 걸 찾는 거야. 이게 실수축이죠. 당연히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플러스 1이니까 크기는 늘 1이니까 아무리 거듭제곱 하더라도 1이니까 다 크기는 올 세팅 1이야. 근데 얘가 여기에 있을 때가 8이죠. 근데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요, 다시 여기로 가는 거지. 그러면은 요 위치가 Z1이면서 Z9가 되는 거죠. 9승. 됐어? 그럼 얘가 8배로 도는구나.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200 이하의 개수니까 200을 8로만 나누면 되겠네. 그래서 8이 16, 8호 40. 끝. 그래서 우리는 총 몇 개가 등장한다? 25개가 등장한다. 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찾는 거야. 이게 복소평면으로 복소수의 거듭제곱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시각적으로 찾는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 여백에다가 풀어요. 하나 더 예시 적어줄게. 자, 어떤 복소수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루트 3 i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zn이 마이너스가 1이 되는
이하. 몇 개? 이것부터 체크해. 여기서 이제 찾는 것도 좀 센스인데, 봐봐. 지금 여기 보면 크기가 1이고 60도니까 크기가 1이고 60도면은 60도 각이죠. 그래요? 그 얘기는 얘는 요 선밖에 안 움직여. 노란색 선밖에 안 움직여. 그래서 1, 2, 3가 메이드야. 그리고 4, 5, 6. 한 바퀴가 끝났지. 그래요? 그럼 얘는 6개를 하나로 봤을 때 그 세트당 하나밖에 안 등장해. 계속 이 패턴으로 올 거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럼 얘는 6개를 한 세트로 봤을 때 세트당 세 번째가 돼야 되는 거야. 즉 100을 뭐로 나눠야 돼? 6으로 나눠야 된다. 6일은 6, 40, 66에 36, 4 이렇게 되어 있죠. 얘지 그러니까. 아니지. 3으로 나누면 얘도 카운팅이 되는 거잖아. 얘는 카운팅이 안 돼야 되지. 얘가 6이잖아. 3으로 나누면 얘도 카운팅 됐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생각해야 돼. 1, 2, 3, 4, 5, 6 한 세트 끝. 7, 8, 9, 10, 11, 12 두 번째 세트 끝. 그러면은 6개를 한 세트로 봤을 때 세트당 하나씩 들어가고 나머지가 얼마 나왔어? 6이죠. 4지.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해서 마무리가 됐다. 라고 체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6개 더하기 1이라고 카운팅이 돼야 되겠다. 하나씩 나온다. 그렇지. 이게 한 세트가 6개. 왜 그래? 나한테 표정 봐. 너 왜 그래? 이 받아들여야 돼. 이거 못 받아들이면은 안 돼. 오늘 이거 하려고 온 거야. 아니, 저 Z3이 마이너스 1이어가지고 네. 저기 표시를 하는 것까지 이해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럼 Z6은 돼, 안 돼? Z6은 1이니까 안 되죠. 그래. 근데 왜 나누기는 거예요? 6개당 하나 나온 거니까. 아, 잠깐 8개당 하나 나와서 저기. 네. 제 8개당 하나 나온 거고. 아, 얘는 6개당 하나 나온 거지. 아, 그러니까 한 세트가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세트당 몇 개가 나오는지 그걸 체크해야 돼. 그리고 나머지를 잘 봐야 돼요. 나머지가 4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된다까지도 신경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넘어간다고 생각해야 돼. 이거 시각적으로 보는 거야. 직접 거듭 제곱을 한다 개념이 각을 넘기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가 특수비처럼 알려줘요. 특수비를 안 주면 요 풀이를 못 쓰게끔 디자인되니까. 나와. 복소수의 거듭 제곱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문제들을 진짜 다 일일이 계산해서 풀어가지고 이 방법이 머릿속에 없는 것 뿐이야. 나 전에 한번 설명했다. 이거 두 번째다.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지 마. 쉽지 않구만. 네. 자, 볼게요. 자, 거기서 복소수를 z를 1 더하기 i로 표현을 해볼게. 이 녀석은 1,1에 표현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성분. 크기가 루트이고 평각이 45도야. 근데 평각이 45도인 거에 꽂혀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얘가 45, 45, 45, 45 이렇게 넘어가겠지. 거듭 제곱 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Z 제곱은 크기의 제곱이죠. 그래? 근데 지금 크기가 루트 2니까 여기서 2로 넘어갔죠. 2루트 2로 갔다가 4루 가. 4루트 2로 갔다가 8루 가고. 8루 가고 8루트 2로 갔다가 16으로 가죠. 그러니까 최초 양의 실수랑 만나는 부분은 16에서 만난다고. 그 얘기는 우변 2의 n승에서 4 이렇게 간다고. z의 m승은 8 괜찮습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럼 질문 최 100 이하의 두 자리 100 이하의 두 자리인데 m 더하기 n을 구하세요 라고 갔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좌변에 포커싱을 맞추는 거야. 우변은 따라오는 거야. 좌변이 8박 8배로 캐치가 돼야 돼. 8배로. 그러면 8배수 중에서 가장 큰 두 자리수가 얼마예요? 8의 배수 중에서 가장 큰 두 자리수. 네. 그러면은 m이 96이 될 때 n은 그 녀석의 절반이라. 8, 4로 따라가니까. 16일 때 8로 따라와야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응? 뭐라고요? 2의 m승 중에 루트 2가 왜 나와? 네. 뭐라고? 얘가 1인데요? 얘가 1이라고. 좌변의 1은 얘야. m은 1이면 여기라고. 네, 크기가 루트 2. 그리고 각이 45도. 이게 좌변의 1승. 2승은 얘죠. 허수잖아. 걔는 허수잖아, 허수. 허수축이잖아, 허수축. 얘가 실수축. 스리야, 진짜 1 더하기 i의 제곱만 해볼래? 얘 얼마예요? i. 2i, i. 실수야, 허수야? 네. 허수랑 2의 n승이랑 등호가 성립될 수 있어, 없어? 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축하고에 만나는 것만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실수축인데 플러스 방향의 실수축이니까 얘랑 컨택되는 걸 잡아야 돼. 이쪽과. 그러면 만약에 모든 문제의 조건이 저뿐만 아니라 양서이면은 요 쪽으로만 가요. 네. 네. 여기가 원점을 기준으로 실수축인데 플러스 방향, 실수축인데 마이너스 방향. 얘는 순허수축. 이런 건 다 뭐야? 다 허수야. i가 살아있으니까. 다 허수야. 실수축, 순허수축, 다 허수. 어디에서도 다 허수. 괜찮죠? 네. 네, 그래서 96이고 이 녀석은 8의 절반으로 가니까 네, 이렇게 더했을 때가 가장 큰 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잠깐 쉴게. 자, 음수의 제곱근 여기서 나오는 거 딱 하나밖에 없죠. 자, 배경 지식. 자,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얘가 기본적으로 루트 ab야. 딱 한 경우만 마이너스 루트 ab라고 씁니다. 어떤 경우? 아니, 둘 다 음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만 씁니다. 그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루트 a분의 루트 b가
기본적으로 루트 AB야. 딱 한 경우일 때만 마이너스를 붙여나갑니다. 언제? 분모만 음수일 때. 분자는 음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루트 3분의 루트 7. 하윤아 이거 얼마로 바뀌어요? 이러면 이제 함정에 빠지는 거죠. 잘 봐요. A가 얼마야? 여기가 A야 마이너스 A야? 왜 마이너스 A를 써? A를 써야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B라고 써야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라고 써야 되죠. 그럼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7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를 써야죠. 네, 여기서 가장 많은 실수를 합니다. understand?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가는 건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됐어요? 네. 근데 얘는 이런 오류를 해도 크게 문제가 안 생겨. 루트 마이너스 3, 루트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 루트 A, B잖아. 근데 마3 곱하기 마7을 써야 되는데 그냥 3 곱하기 7을 써도 결과는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큰 이슈가 안 일어나는데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를 그렇게 합니다. 알겠죠? 요거 꼭 마이너스 3이라고 써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 마이너스를 분자로 올리고 그 분자를 밖에 i로 빼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맨날 나오는 실수야. 요거만 잘 지키면 돼. 그럼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루트 a제곱을 우리가 어떻게 빼요? 절대값 a로 빼겠다. 요거까지만 갖고 있으면 이런 문제들은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자, 볼게요. 자, a가 양수고 b가 음수일 때 루트 마이너스 a 제곱분의 루트 25분의 a 제곱은 마이너스를 앞으로 달고 나가야 되죠. 확인됐습니까? 음수, 양수니까. 그래서 그대로 써야 돼. 이렇게 쓰고요. 더하기 2. AB가 음수야. AB가 음수지. 그래서 음수가 들어갔지.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가야 되겠죠. A 플러스 1의 제곱은 양수. A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를 붙인 건 음수. 그럼 양수 음수니까 마이너스 안 붙이고 그냥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4승으로 쓰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벗겨내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 절대값 AB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i로 빠져나갈게. 그러면 이 녀석은 절대값 a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빠지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i까지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i. 자, AB 음수 양수. AB는 음수. 그래서 플러스 2로 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 녀석은 a 플러스 1의 제곱은 양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시킬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그럼 이제 정리. 그래서 2 빼기 5i 플러스 a 플러스 1의 제곱 i. 잠깐만. 뭔 어디? 마지막 줄. 이거야? 어디 갔어? 그래. 어쩐지. 깜짝이야.
그래서 요게 이렇게 써져 있겠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a 빼기 4는 4. a제곱 플러스 2a 빼기 8은 0. 4, 2 뿔마. a가 2 아니면 마이너스 4. ab가 마이너스 12. b는 마이너스 6.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이 계산 나와요. 알았지? 체크할 수 있어야 돼. 15번 하나.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얘기했을 때 지금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x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어쨌든 여기서는 얘를 만족해야 되니까 0이 없잖아. 아, 그 여기고, 아, 그리고 요거까지 추가시켜야 되는 거야. 아, 그렇지, 그러네. 저 0 때문에 그러네. 0이라는 요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요. 이렇게 첫 번째 거에서 가져왔고, 두 번째 거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겹치는 부분이 뭐라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마륙, 마오, 마사, 랑, 영 이렇게 카운팅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륙, 마오, 마사, 랑, 영 이렇게 답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두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켤레 베타가 4고요. 알파 더하기 알파 켤레 분의 4는 5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식에 집중을 할게. 알파 바 베타가 4야. 근데 이 켤레를 뜻하는 이 바의 특징은 속속들이 파고든다 그랬죠. 랑 여기 있는 숫자 4는 실수죠. 그러니까 이 전체의 켤레가 알파 베타 바 이것도 4다 라는 걸로 바꿨을 수 있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에서 베타는 알파 바분의 4라고 쓸 수 있고 베타 바가 알파 분의 4라고도 쓸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식으로 가면 베타 더하기 베타 바분의 4 그러니까 이게 베타가 알파 바분의 4가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4 베타의 역수니까 4분의 알파라고 써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울 수 있겠지. 그래서 알파 더하기 알파 바분의 4 그 녀석의 제곱이니까 이 녀석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괜찮아? 네, 그러면은 두 번째 힌트가 고스란히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은 마이너스 25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거만 찾아내면 뭐 어렵지 않게 메이드 시킬 수 있었다. 8번 가볼게요. 308번 가보겠습니다. 308번.
자연수 n의 모든 양의 약수 a에 대해서 fn이라는 녀석은 i의 a2 땡땡 i의 ak까지라고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f의 2m 집어넣은 값과 f의 8 집어넣은 값의 차가 10을 만족하는 n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f의 2m부터 벌써 조정할 수는 없지만 f의 8은 정확하게 값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8이라는 녀석의 약수가 1, 2, 4, 8이니까 F8은 i의 1승, i의 2승, i의 4승, i의 8승이다. 이렇게까지는 마무리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i 빼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i 플러스 1 여기까지 마무리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또 2의 m승인데 2의 m승이라는 녀석의 약수는 1은 무조건 품고 있겠죠. 얘는 2의 거듭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2의 요렇게까지 품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상상으로 좀 빼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최종 질문이 f의 이 m에서 i 플러스 1을 빼라는 소리니까 얘가 정리를 해보면 10 빼기 1 빼기 i로 바뀌어 있겠다. 넘겨놓은 거니까. 마이너스 8을 이렇게 넘긴 거니까. 그러면 플러스 8로 들어가는구나. 미안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겠다. 그래서 11 더하기 i의 형태를 띠고 있겠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i의 1승, i의 2승, i의 2의 제곱.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 i의 2의 제곱은 4죠. 근데 그 뒤에 i의 2의 3승도 따지고 보면 이게 8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다 얼마로 빠지는 거야? 이 D부터는 다 1로 나오겠죠.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2의 4승이든 2의 5승이든 2의 7승이든 다 1로 빠져나오는다는 스토리죠. 그래가지고 2의 2m까지 1로 빠져나오겠다 라고 보면 맨 처음에 i 빼기 1 그치? 그 다음에 다 요렇게 써 있다 라고 볼 때 요 녀석이 2의 1승이냐 2의 2승 2의 맞나? 2의 1승 2의 2승 요게 2의 3승 요 단계가 2의 m승 그래서 요렇게 지우고 얘가 총 몇 개 있어야 돼? 11개 있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2의 3승부터 2의 m승까지가 11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3부터 m까지 다 카운팅을 하면 11개다. 그러니까 m-3 플러스 1이 11개가 되겠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m이 얼마? 13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괜찮아?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13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요 뒤에서 1로 빠져나간다. 그거를 체크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9번 가볼게요. 실수가 아닌 복소수 z의 켤레 복소수 z바에 대해서 z제곱이 z바와 똑같습니다. 다음을 계산하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복소수의 제곱과 켤레 부분이 똑같게 되겠다. 뭐 여기서 특별한 힌트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z를 a 더하기
di로 설정해 놓읍시다. 이러면 z제곱이라고 하는 자변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 ab i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은 z바라고 하는 우변은 a 마이너스 b i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실수 부분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a랑 똑같을 거고 허수 부분 2ab가 마이너스 b랑 똑같겠다. 여기서 실수가 아닌이라고 했으니까 대전제 조건이 실수 부분을 담당하는 b는 절대로 0이 될 수는 없다. 까지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ab 플러스 b는 0이니까 b로 묶어내면 2a 플러스 1이 0인데 0이 될 수 없는 b죠. 이쪽에서 무조건 0을 담당해 줘야 되겠지. 그래서 실수 부분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다. 그러면은 4분의 1 빼기 더하기 2분의 1 b제곱 이렇게도 할 수 있죠. a가 구해졌으니까 이제 b도 구해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b제곱이 4분의 3 그래서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아직 저기서 완벽하게 정의 내려지지 못했네. 그래서 이렇게 a 값까지도 이제 구해올 수 있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답을 써야 되겠죠. Z6승 Z5승 요거를 그러면은 잠깐만요. 그래서 하나만 더 고민해 볼게. 이렇게 오픈돼서 Z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i라고 써 있으니까 얘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 우리가 이 모양을 이제 잘 봐야 돼. 이 모양이 뭐냐면은 요게 오메가 형태로 빠져나갈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Z가 써 있는 거잖아. 이게 만약에 쉬운 문제였다면은 이거부터 써주고 시작했을 거야. 근데 얘가 살짝 꼬여 있다 보니까 이 녀석을 퀴즈로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퀴즈를 풀어내서 이 모양까지 왔어. 오케이? 그러면은 뭘 기억하냐면은 2분의 1 루트 3이 보여야 돼. 2분의 1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는 신경 쓰지 말고 2분의 1 루트 3이 보이면은 일단 한번 편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2z 플러스 1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겠죠? 양변 제곱하면 4z 제곱 플러스 4z 플러스 1이 양변 제곱했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4z 제곱 플러스 4z 플러스 4 그럼 여기서 z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은 0 이게 보이면 2분의 1 루트 3i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고 2분의 1 루트 3i가 보이면 바로 머릿속에 이 패턴이 같이 떠올라야 됩니다. 요렇게가 짝으로 떠올라야 돼. 근데 중간중간에 여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요 녀석이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그거까지 한 번 정도 정리해줘요. 그러면 요 모양이 보이면 여기서 오메가 보입니까? 앞에 z 빼기 1을 곱하면 우리가 곱셈 공식까지 묶여서 생각이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앞에 z 빼기 1을 곱해주면 z의 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이 0 이렇게까지 바뀌니까 z의 3승이 얼마라고 써지는 거야? 1로 써지는 거야. 그리고 z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은 0이다. 요 두 개를 가지고 오는 게 우리가 오메가에서 배웠던 방법이잖아. 그러면 문제로 가면 요렇게 앞에 있는 세 개가 Z3으로 묶어내면 Z3, Z2, Z1로 보입니까? 근데 이 앞에 있는 이 녀석은 1이잖아. 그리고 이 녀석은 얼마로 빠지는 거야? 0으로 빠지는 거 보이죠? 그 앞에 있는 세 개가 0이네. 그래? 그럼 그 뒤에 있는 세 개도 Z3,
Z2, Z1, Z3, Z3, Z2, Z. 이 녀석도 0으로 빠지는 거 아니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얘는 1이고 이렇게가 0이 되는 걸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0 더하기 1 더하기 0으로 마무리 시킬 수 있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최종 결론은 1이다 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자체가 결론이 어려운 건 아닌데 요 얘기를 퀴즈로 줘가지고 조금 어려웠어요. 요거를 풀어내는 작업을 해줘야 돼. 그리고 머릿속에 눈으로 인식해야 돼. 어떤 복소수가 나왔는데 그 녀석이 2분의 1 루트 3i 요 형태가 등장을 하면 이게 오메가 패턴으로 빠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체크해 둬요. 아, 네. 네.